안녕하세요. 웹3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컨텐츠 블록 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봄입니다. 자, 오늘은 기존 서비스를 웹3로 서비스를 진화시킨 기업 SK플래닛 관계자분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SK플래닛의 정인철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SK플래닛에서 웹3 영역에서 사업 쪽을 담당하고 있는 정인철 팀장입니다. 저희 회사를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201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기술력과 인프라 그리고 마케팅 플랫폼을 가지고 고객과 클라이언트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어떤 효과를 제공하는 데이터 앤 테크 컴퍼니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자산들을 가지고 웹3 영역에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 SK플래닛 하면 대표적인 전통 기업이잖아요. 이 웹3의 진출 소식이 정말 반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웹3 프로젝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쪽 영역을 보기 시작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었고요. 기존의 한계점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출발됐었고, 그런 고민들을 한 끝에 저희가 6월에 두 가지를 좀 런칭을 했습니다. 하나는 업툰이라고 하는 저희 플랫폼을 런칭을 시켰고요. 업툰이라고 하면 조금 새로우실 것 같은데, 업이라고 하는 그 상승하는 이미지, 그리고 타운에서 TN을 따서 저희의 브랜드로 플랫폼의 이름으로 잡았었고요. 요거를 런칭을 했고, 그 안에 구성 요소는 체인과 서브넷이라고 하는 그 체인과 그리고 업툰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지갑,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떤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온보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프로젝트인 OK 캐시백을 NFT로 멤버십화 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 생각해보면 뭐 최근에 2년 사이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제 분위기도 많이 바뀌긴 했는데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여전히 뭐 가자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뭐 경제가 더 꺾이기 전이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시작하기에 쉬웠던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부터 조금 더 웹3를 검토하게 된 이제 회사의 어떤 분위기나 배경 같은 게 좀 있으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SK가 전통적으로 좀 도전과 혁신 이런 쪽에서는 조금 빨리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기업 분위기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존 플랫폼에 대한 한계를 그전에도 느꼈겠지만 조금 더 그게 심화돼서 적극적으로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OK 캐시백이라고 하는 20년 전부터 저희가 그 당시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크게 오픈 마일리지 형태로 런칭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오픈 마일리지가 저희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고객이라든지 클라이언트들라든지 많이 이제 모였었고 저희가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좀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터넷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의 발전으로 해서 굉장히 이런 마케팅 플랫폼을 만드는 게 쉬워졌었고 대기업을 위시로 해서 큰 기업들이 독자적인 그런 플랫폼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OK 캐시백의 어떤 그런 위치도 좀 떨어졌었고 고객 같은 경우에도 신규 고객이 좀 정체된다든지 아니면 젊은 세대들이 유입이 좀 감소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의 고객도 좀 약간 올드화되는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컸던 거는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것들이 어떤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들인데 기존의 방식이나 기존의 구조로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SK와도 이제 일을 해보고 하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혁신적인 성격을 많이 가져가구나라는 건 느끼는데 사실 대기업 입장에서 혁신적인 고민을 할 수는 있지만 혁신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더군다나 웹3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액션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그거를 웹3로 풀어보자. 이런 설득의 과정이 좀 어땠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팀장님 입장에서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내부적인 경영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예, 사실 2년 전에 그렇게 실행에 옮긴 기업은 많지 않았지만 아마 그 당시에도 웹3가 빅 웨이브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누가 먼저 앞서 나가서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었는데요. 우선 먼저 생각나는 거는 그 웹2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상들이 있을 거고 웹3의 사상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충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일 큰 허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웹2에서는 저희도 그랬었고
플랫폼이 그 플랫폼의 서비스를 이렇게 진화시키고 거기에 유저가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그 독립적인 플랫폼을 키우는데 집중을 했었거든요. 외부와의 연계라든지 아니면 그 고객들이 제공하는 액션으로 해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든지 뭐 이익을 배분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좀 어려웠었는데 웹3의 사실은 기본적인 생각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로 해서 돌아가는 그런 철학에 있어서의 컨센서스를 이뤘던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허들이었던 것 같고요. 또 뭐 현실적인 문제를 본다 그러면 이게 조금 기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웹2에서 저희도 뭐 개발자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웹3 쪽이 개발할 수 있는 인력들, 이걸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까? 조금 다른 UX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이 학습을 하고 또 외부에서 전문가를 이제 뽑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쪽 생태계의 특성이 그렇듯이 외부 플레이어 분들, 뭐 전문가 분들하고 많은 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협업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생각해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 제가 느꼈을 때는 기업의 어떤 특성으로 그 기업이 핵심 사업이 만들어졌는가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사실 그 OK 캐시백이라는 것 그리고 말씀 주신 오픈 마일리지라는 것도 사실 기존의 포인트 생태계가 없었냐라고 하면 있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나와서 간 게 이제 어떻게 보면 SK 플래닛의 커다란 이제 그 성장 과정이었었고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의 혁신으로 성장을 해본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하기가 좀 더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혁신의 DNA가 이미 기존에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아무래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기존에도 없던 거를 만들어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출발하시기가 더 용이하시지 않았나. 네, 이 혁신의 의지가 있더라도 막상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어려움도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더 개인적인 어려움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방금 회사 어려움들은 얘기해 주셨으니까 예. 네. 뭐 너무 뭐 눈물 닦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하기 어려운 얘기들은 좀 뭐 넘기고. 네. 제가 그 아까 자기소개할 때 뭐 간단히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웹3를 오래됐 동안 본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금융사에 있었고요. 거기서는 파이낸스하고 뭐 재우 업무, 마케팅 쪽이 있었고 SK 플래닛에 오면서 계속 재우 쪽, 사업 쪽 아까 말씀드린 OK 캐시백의 마케팅 플랫폼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저희 안에서 고객들한테 그걸 알리고 효과를 드리는 그런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합류를 해서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10몇 년 동안 웹2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사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철학들, 내 플랫폼이 중요하고 내 플랫폼에서 어떤 이익을 가져가고 이런 것들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웹3 사상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는데 일단 받아들이고 나니까 굉장히 좋은 철학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향후에는 이런 쪽으로 가야 기업도 살아남고 아니면 또 고객도 다가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좀 궁금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그 보통 이제 유카원 측 많이 물어보는데 왜 하필 그때였을까를 생각을 하면 코인은 2017년 정도부터 이제 유명세와 관심들을 많이 타기 시작했었는데 이 블록체인 쪽을 그럼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보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이럴 것 같습니다. 사실 2021년도까지는 어떤 투자 사이드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도전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조금 더 이제 보기 시작했던 건 블록체인의 속성이 담긴 마케팅적인 기능들이나 아니면 역할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틸리티 NFT를 좀 보게 된 거였고 유틸리티 NFT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게 이제 어떤 자격증명과 아니면 거래 두 가지 요소일 것 같거든요. 자격증명이라 하면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멤버십을 만들었다. 그럼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주고 혹은 거기에서 뭔가 혜택을 준다 그러면 뭔가 열심히 활동하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권리를 또 자격을 증명해주고 또 세 번째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 그 커뮤니티 안에 참여해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게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기존에는 어떤 멤버십이나 멤버십 자체나 멤버십에 나오는 혜택들은
서로 뭐 누구한테 주거나 아니면 거래를 할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유틸리티 NFT를 거기 적용을 시키면 멤버십을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멤버십에 딸려 있는 어떤 혜택들을 누구한테 주거나 아니면 뭐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적용할 수 있어서 마케팅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고객한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막 휩쓸리기보다는 그냥 SK 플래닛의 입장에서 이제 고민들을 가지고 출발하셨던 거는 꽤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사업적인 필요성이나 뭐 중요도, 뭐 혁신성 이런 게 다 설득이 되더라도 모든 대기업들이 이제 마지막에 마주하게 되는 게 그 규제의 문턱인 것 같은데 거기를 어떻게 넘어가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는 코인 쪽을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이런 매스를 저희가 진행하기 때문에 매스로 나가게 되면 고객에게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고객이 겪는 어떤 불편이라든지 그런 리스크를 지금 현재는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유틸리티 NFT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쪽을 더 보게 된 것도 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웹3는 다 같이 만들어가는 생태계잖아요. 네. SK 플래닛이 어떤 곳들과 협업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혹은 기대하고 있는 파트너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렇게 이쪽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예정일 것 같은데요.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원래 웹2 기업이었기 때문에 웹3를 접목하기 위해서 웹3 쪽에 계신 다양한 플레이어들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앞에 계신 크로스 앵글에도 구조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좀 받았었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아발란체의 서브넷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발란체 쪽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도움받았었고요. 그 외에 또 리퍼블릭 크립토라든지 아니면 밀크라든지 그런 플레이어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좀 받았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저희가 업튼이라고 하는 플랫폼 위에 온보딩되는 프로젝트 참여사들 이분들하고 이제 많은 파트너십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저희 자체 서비스인 OK 캐시백이 출발했지만 티켓을 하면서 뭐 플로라든지 아니면 그 T1이라고 하는 e스포츠단 굉장히 긴밀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룹 내에 다른 여러 가지 회사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외부로도 많은 영역에서 온보딩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케팅적으로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업튼 플랫폼 위에 온보딩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거운 얘기들이라서 마케팅적으로 조금 더 협업을 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그런 일반 기업들하고도 많은 파트너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업체들과 협업을 하셨는데 그중에 스페셜 땡스 투로 쟁글이 지금 첫 번째로 언급이 됐어요. 그럼요. 네, 이 SK 플래닛과 협업할 때 뭐 유기적으로 잘 소통이 됐나요? 네, 아무래도 굉장히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물론 의미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언급됐다는 측면에서 그죠, 스페셜 좀, 땡스 투. 네, 어떤 그 마음속에 그 1순위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보다 어떤 사실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근데 이 네. 협업하는 과정에서 두 분 굉장히 친해지셨다고 느낀 게 이 방송 시작 전에도 두 분이서 계속 사담을 나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럼요. 많이 친해지셨나 봐요. 네, 그럼요. 이게 뭐 거의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굳이 한 떼자면 배를 탄 운명 뭐 이런 그럼. 거 같은 네, 건가요? 맞습니다. 예. 애초에 한 배였던 그런 느낌. 다시 탔더니 왠지 한 배 출신이라는 그런 느낌. 네, 이런 게 좀 이 정도까지. 네, 있었고. 네. 네. 저는 그 들으면서 비록 한 배에 있으니까 뭐 얘기도 많이 해서 그렇긴 하지만 네. 그 사실 그냥 궁금한 거는 협업이라고 했을 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뭔가를 이제 모습을 갖춰나가기 위한 차원의 이제 협업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잘 갖추어져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하셔서 이제 가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보고 있는 그 협업의 앵글은 이제 어떤 회사들이 있으실 거고 그 같이 일하려는 회사들은 어떤 걸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추가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협업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확장이 이제 더 큰 이슈일 것 같아요. 사실은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아까 그래서 제가 뭐 마케팅 효과라든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유틸리티 NFT에 집중하게 된 것도 사실 마케팅에 대한 저희가 원래 마케팅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를 더 늘리고 그 고객들한테도 뻔한 요소 아니면 재미있는 요소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프라 준비는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체인도 있고 지갑도 있고 사실 그 외에 오케이 캐시백 어떤 실업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외부의 기업들이 그분들은 이제 웹3를 적용하기에 지금 이제 뭐 시작 단계인 거고 뭐 어떤 리소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서 이런 쪽에 경험을 해보고 같이 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엔 다시 업튼으로 돌아가서 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이 보통 웹3에서의 지갑은 자산 관리나 아니면 네네. 게임 플레이에 주로 많이 쓰인다고들 들었는데 이렇게 캐시백 멤버십에 사용된다는 게 저는 좀 흥미로웠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 기존 고객들이 어떻게 웹3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먼저 이제 저희 지갑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케이 캐시백이 어떻게 전이할 수 있는지 그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지갑은 업튼 스테이션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그 안에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기능, 자산의 관리라든지 전송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기능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제 저희가 핵심으로 생각했던 건 웹3와 웹2와의 연계였어요. 저희가 원래 웹2 기업이기 때문에 웹3하고 연계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리고 기존의 프로젝트를 보면 웹3 쪽에서 매스 어둠션을 만든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고객들이 뭐 700만 정도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과연 웹3 서비스에 익숙한 웹3 유저일까? 좀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웹3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웹2의 고객들을 조금씩 전이시켜서 웹3를 학습시키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지갑의 특성은 일단 KYC라고 하는 이제 본인 인증을 제가 아주 간편하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2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CI라고 하는 이제 개별 키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키가 있어야 웹2하고 자연스럽게 연동이 될 거고 그래서 저희는 웹 2.5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향후에 궁극적으로는 이런 KYC도 필요 없이 지갑 주소만으로 모든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는 걸 꿈꾸고 있지만 일단은 그 중간 단계로 CI로 연결이 돼서 웹2와 웹3가 연결되는 걸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캐시백 같은 경우에 오케이 캐시백 서비스라는 게 저희 내부에 어떤 많은 이제 고객사들이 들어가 있고 고객들은 여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면서 오케이 캐시백 포인트라고 하는 리워드를 받는 그런 마케팅 플랫폼입니다. 안에 들어와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들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아가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고객의 특성이 이분들이 이제 웹3 고객이 많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 고객의 특성에는 조금 유사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액션, 소소한 액션을 해서 리워드를 그게 뭐 포인트가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받아가는데 익숙하고 그런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 이런 특성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웹3 어떻게 보면 조금 잠재 고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잘 전이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그 지갑의 UX를 기존의 이제 웹2 서비스에서 오케이 캐시백하고 가장 비슷하게 아까 말씀드린 본인 인증도 그렇고 여러 가지 UX에서 가장 비슷하게 이제 했었고요. 고객들이 오케이 캐시백에 들어와서 멤버십을 동의를 하고 이제 발급을 신청을 하면 지갑에서 NFT가 발급이 돼서 이 두 개의 서비스들이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객들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게 그냥 기술인데 소비자들은 기술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본인이 좀 익숙한 어떤 인터페이스, 하던 방식, 네. 어떤 습관 아니면은 하다못해 그냥 뭔가 보이는 화면이 비슷한 것만으로도 사실 이렇게 많이 이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객들이 어느 만큼 어디에서 허들을 느끼는지 이 정도의 변화를 주면은 고객들이 그걸 넘어갈 수 있는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 같은 게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도 이제 정말 많이 생각을 하는 거는 결국 이게 서비스를 고객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를 잘 만드는 게 우선순위가 되고 그 뒤에 이제 그 기술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중의 어려움이 더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넘어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고객들이 넘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로 이제 잘 포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SK 고유였던 강점들을 좀 살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프트 랜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낄 만한 확실한 강점, 장점 이런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OK 캐시백 NFT 멤버십을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OK 캐시백 멤버십은 6월 달에 런칭을 했고 지금은 1단계고 2단계는 11월에 런칭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11월에 2단계가 이제 런칭을 해야 이제 완성되는 모습일 텐데 뭐냐면 1단계에서는 일단 캐릭터 NFT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레고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고판은 각자 이제 하나에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11월이 되면 저희가 템 NFT라고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아이템에 템을 좀 떼서 혜택의 조각 NFT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각자 가지고 있는 레고판에 자기가 원하는 그 레고 조각을 어떤 노력을 해서 미션을 수행하거나 노력을 해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원하는 대로 조립하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 멤버십하고 조금 다른 게 기존의 멤버십은 어떤 그 서비스 주체가 서비스 회사가 정책을 정하죠. 멤버십을 구분을 하고 각 멤버십에 어떤 혜택을 정해서 요거를 고객의 액티비티에 따라서 이제 정해주는. 어떻게 보면 레고판에 뭐 일반 멤버십은 5개의 혜택을 꽂고 VIP 멤버십은 10개의 레고판을 꽂아서 각 등급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성하는 거는 본인이 어떤 레고판을 하나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레고 조각을 가지고 스스로 조립할 수 있고 그 조각을 누구한테 줄 수 있고 이걸 거래할 수 있는 이런 멤버십의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유저에게 자율도를 주고 어떤 체감 가치 측면에서도 조금 더 풍부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이 31가지 아이스크림처럼 골라 먹는 재미가 맞습니다. 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멤버십을 네. 조립하고 키우고 뭐 교환하는 뭐 그런 서비스 컨셉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맞춤형 서비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웹3에 이미 친화적인 잠재 고객들을 집중 타겟한 느낌도 좀 들어요.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게 했었는데 저희 OK 캐시백의 고객의 특성이 어떤 액션을 해서 내가 소소한 포인트에 그 소소한 걸 가져가고 또 뻔한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게임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뻔한 요소도 좋아하는 고객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하는 이 멤버십하고도 굉장히 핏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로얄티라는 거는 존재해온 지가 꽤 됐고 맞습니다. 관련된 전문가도 서비스가 있고 사실 로얄티 관련된 프로그램을 안 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 빼고. 왜 안 하시나요? 아직 준비 중이에요. 때가 아니다. 네, 나중에 업트는 잘 기다렸다가. 네. 근데 로얄티를 시도는 많이 했는데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웹2 대비 명확하게 이제 그 차별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시도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드는데 이제 좀 전에 그 말씀 주셨던 거에서 조금 더 이제 웹2, 웹3를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주실 수 있을지 그리고 기왕이면은 그 아까 11월에 이제 런칭하게 되는 것도 이제 그 OK 캐시백 관점에서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일 텐데 그런 것들도 이제 OK 캐시백 팀에서는 어떻게 기존과는 그걸 다르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지 그 웹2, 웹3를 비교해서 이제 로열티 쪽을 한번 예시랑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2와 웹3의 가장 차이점은 제 생각에는 어떤 그 고객에게 권리를 준다. 소유권, 그 멤버십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준다와 하나는 거래라는 두 가지가 명확하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웹2에서 멤버십은 기존의 아이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멤버십에 내가 만약에 탈퇴를 하거나 내가 소용없게 되면 그냥 끝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양도하거나 거래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멤버십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방문을 해서 결제를 해서 물건을 사거나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액션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멤버십이고 이제 등급일 텐데 그게 내가 원하지 않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웹3로 가게 되면 이 멤버십에 대한 권리를 NFT를 만들게 되면 내가 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뭐 전송을 하거나 아니면 거래를 해서 내가 정당하게 얻은 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소유권이 진정으로 나한테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업튼에서 지금 첫 케이스로 들어가 있는 지금 OK 캐시백의 로드 투 리치. 그래서 계속 부를 추구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랩키 캐릭터를 가지고 이미 50일간 꾸준히 이제 들어가서 이제 레벨 5를 달성을 하고 이미 뭐 템도 모으고 이런 상황인데 많이 모으셨나요? 아니 뭐 늘 모으고 싶은 마음에 비해서는 부족하죠. 네.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것저것 아이템 이제 열심히 모아서 하고 있는데 그 OK 캐시백에서는 좀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 실제로 업튼이란 프로젝트에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업튼이란 프로젝트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OK 캐시백이 첫 번째 그 사례로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거다 보니까 뭐 그 고객이나 클라이언트사 관점에서의 OK 캐시백은 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OK 캐시백 NFT를 했던 거는 웹3에서 어떤 그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OK 캐시백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좋아지는 목적으로 이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 새로운 경험을 해서 이 체질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실제로 출시 6월 이후에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들어오는 신규 고객의 어떤 양이 증가한다던가 아니면 그 구성이 훨씬 더 그 MZ세대의 비중이 높아진다던가 아니면 매일매일 들어오거나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뭐 MADA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양이 늘어났다던가 아니면 어떤 안에서 서비스의 활동, 클릭수 이런 것들이 높아졌다던가 이런 것들이 숫자로 좀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OK 캐시백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새로운 뭐 기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사실 OK 캐시백을 이렇게 계정이 있었는지는 꽤 오래 됐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중간에 뭐 휴면 됐다가 뭐 한 번 쓸 때 풀었다가 또 다시 휴면 됐다가 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들어가고 있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거 뭐 다른 뭐 경품 추첨 이런 것도 해보고 안 되고 왜 난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안 써야지 하다가 내일 다시 들어가고 뭐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어떤 나중에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실제 사업 효과까지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흥미롭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참여와 호응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렇게 옆에 있었네요. 네, 저희도 그 MG는 아니지만 M은 맞으시잖아요. 아슬아슬하게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업튼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플랫폼에 참여하면 얻어지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뭐 작은 기업이든 웹3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받아들이는 거가 굉장히 좋다. 뭔가를 해보고 싶은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시려고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체인도 필요하고 POC인 뭐 지갑도 필요하고 홍보할 수 있는 채널도 필요하고 아니면 뭐 기술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해서 각각의 플레이어들과 어떤 협력 관계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구축해 놓은 어떤 플랫폼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고 저희가 또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건 이미 OK 캐시백을 멤버십화 시킨 것처럼 웹2 고객을 웹3로 전이시킨 노력을 좀 했었거든요. 물론 그 전에 웹2의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20년간 운영을 했었고 그런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웹3는 그만의 강점이 확실히 있지만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Y 블록체인, 왜 블록체인이어야만 하는지 좀 현업에서 수행하는 팀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네, 제 생각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방송을 보는 다른 많은 현업에 계시는 아직 SK 플래닛처럼 볼드하게 가보지 못했는데 추진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런 부분들을 계속 내부적으로 설명을 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분들을 오디언스로 봤을 때 이게 왜 굳이 블록체인을 지금 써야 되는 그 목적이나 이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그분들이 이제 내부적인 좀 설득 로직, 집에도 좀 일찍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뭘까를 좀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빅 웨이브에서 꼭 해야 된다. 이건 좀 부족할 것 같고 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어떤 마케팅을 좀 좁혀서 보면 마케팅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큰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크게 구분해 보자면 뭐 인터넷이 있었을 거고 모바일 플랫폼이 있을 거고 지금은 또 다른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모바일 플랫폼이 있을 때에는 사실 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내 플랫폼을
어떤 투자를 통해서 강하게 만들고 뭐 그게 재무적인 기재가 됐든지 아니면 서비스적인 기재가 됐든지 그렇게 내 플랫폼이 커져야 그 안에서 이제 고객도 모이고 사업도 해볼 수 있는 구조일 텐데 저는 점점 더 이게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각 영역에서 굉장히 독점적인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고 스타트업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장벽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쪽의 웹3를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성장을 위한 어떤 성공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사실 SK 플래닛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걸 벤치마킹을 하려는 기업들도 주변에 이미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건 말이 되네.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 이제 OK 캐시백의 이제 사례를 말씀 주셨던 것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티켓팅에 관련된 건데 사실 또 이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굳이 이 티켓을 왜 NFT로 해야 되냐, 그 지갑 왜 깔아서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티켓은 왜 NFT로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 건가요, 티켓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고객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좀 친숙하지 않아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그쪽을 이제 검토를 했고 서비스를 런칭하게 된 계기는 티켓 시장을 잘 보면 매년 1.2조 정도의 규모의 티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추정하건대 한 20% 정도는 2차 거래가 이루어져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2차 거래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카페에 올려서 서로 이렇게 교환한다던가 그 중에서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2차 거래, 왜냐하면 NFT라는 거로 이제 하게 되면 마켓을 통해서 양성화해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그 티켓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사회적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암표 거래. 암표 거래는 굉장히 기획사나 어떤 이쪽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암표 거래가 양성화돼서 어떤 스마트 컨트랙으로 해서 딱 정해지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좋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량 구매로 인해서 유저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 이 부분이 좀 하나 있을 것 같고 사실 또 이렇게 공연장에 가보시면 아이돌 공연에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들어가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티켓을 가지고 가서 신분증을 비교를 해서 어떤 띠를 받아서 그 띠를 보고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렇게 되면 한두 시간, 많게는 몇 시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면 고객도 불편하고 그걸 운영하는 기획사도 많은 운영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지갑을 이용해서 NFT 티켓을 하게 되면 이게 어차피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중간에 있는 프로세스를 굉장히 절약해 줄 수 있어서 고객사나 기획사들한테 좀 혜택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마케팅 부분일 것 같은데요. 사실 티켓은 저희가 인터파켓에서 구매를 하거나 이런 대형 유통사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데이터들이 사실은 기획사 쪽으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콘서트에 대한 팬덤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팬덤에서 후속 마케팅을 하기가 좀 티켓에 연계해서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NFT화 하게 되면은 특정 타겟이 후속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 좀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결국 공연을 운영하는 곳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 절감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의 운영을 줄이고 어쨌든 전체적인 암표나 그런 것들로 인한 비용들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티켓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갑도 이제 점점 편리해지니까 이제 그 불편함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내가 보고 싶은 공연에 있어가지고 암표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평균 가격은 올라가게 될 텐데 이제 티켓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더 내고라도 2차로 사고 싶다. 그날 하필 보고가 있어가지고 못 갔다. 그때 오후 5시에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미팅 들어가 있어서 못 샀다 이랬을 때 정상적으로 이제 살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그게 어마어마한 세상을 변화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 주셨던 기준으로 보면 1년에 한 2,400억 정도 되는 우리나라 티켓 규모에서도 결국 공급자와 유저 다 편의를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OK 캐시백에 저희가 9월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지금은 아직은 베타 상태이지만 9월에 하는 슈퍼팝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지금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티켓 막 사본 적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NFT부터 시작하면 고마운 줄 모르고 그냥 쓰게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혹시 좀 꼭 생색을 내야 되나요? 네. 네. 근데 아나운서님은 티켓 실제로 사시면서 그런 저는 경험 사실 이 안표 문제 정말 심각하게 느끼는 이후 경험자로서 이게 정말 정작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못 보게 되고 또 공연 관계자들도 손해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티켓 NFT 통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확대해서 해보려고 저희가 플로우하고 또 아발란시라고 하는 메인넷하고 같이 3자 계약을 맺어서 전략적으로 좀 이거를 키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티켓 NFT 외에도 또 앞으로 공개 예정인 프로젝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스포 살짝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선 T1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들 뭐 페이커 하시면 잘 아시듯이 저희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도 조금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e스포츠단 구단이고요. 여기의 특징은 굉장히 강력한 IP가 있는 것 같아요. 뭐 T1이라고 하는 회사 명도 그렇지만 그 선수들의 각각의 IP가 있고 팬덤이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업체라고 그냥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민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팬덤들이 나의 팬심을 좀 드러낼 수 있게 뭔가 이렇게 수집하고 싶은 욕구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기존에는 이거를 수집하려 그러면 굿즈를 산다던가 아니면 가서 이제 티셔츠 이렇게 유니폼을 산다던가 아니면 계속 이제 돈을 투여해서 돈 주고 뭘 사야 되는 그렇게 했어야 됐거든요. 수집하려고 그러면. 근데 이걸 NFT를 적용시키게 되면 사실은 이 NFT는 물론 이제 발행 수량은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그 IP를 좀 녹여서 그게 선수들의 사진이 됐든 선수를 하는 문양이 됐든지 그걸 넣어서 NFT를 발행하게 되면 그 팬심을 내가 그걸 소유하게 되면 내 팬심을 좀 드러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잘 맞는 유틸리티 NFT와 가장 잘 맞는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10월부터 뭐 한 12월까지 요 마케팅을 한번 진행해 보기로 했어요. T1하고. 그러면 요 진행은 T1에서 여러 가지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오프라인 사이트를 예를 들어서 T1 본사에 가면 굿즈샵도 있고요. 뭐 카페도 있고 아카데미도 있고 좀 밖에 홍대 쪽에 가면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팝업 스토어도 있고 또 10월 달에 세계적인 LOL 대회를 한국에서 열거든요. 한국에서 열 때 그 경기장도 있고 이런 T1의 팬들이 가는 그런 장소들을 가게 되면 저희가 하는 업툰 플랫폼을 이용해서 업툰 스테이션으로 그걸 인증하게 되고 그러면 기념 NFT를 발행을 하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있는 리워드를 T1 혜택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T1 입장에서는 팬들에게 어떤 로열티를 제공하게 되고 팬들은 어떤 그런 팬심을 드러낼 수 있는 수집품을 이런 F3 쪽에서 수집하게 되고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들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스포를 해주시죠. 예. 네. 사실 제가 이제 교육 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좀 꽤 큰 규모의 교육 포털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업종도 보면 교육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내가 먼저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어떤 이수증이 나올 거고 뭐 옛날에는 줄였지만 요즘에는 디지털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죠. 이수가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수정해서 전문가가 이르게 되면 나한테 어떤 자격을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액션이 일어나는데 이걸 NFT를 적용을 시키면 여러 가지 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그걸 인증하는 과정에서 인증 절차가 조금 이제 들어가긴 해야 되겠지만 그 인증하는 과정을 훨씬 더 편하게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그 인수증을 받게 되면 그걸 실제 기관에 확인해야 되는 절차들이 이게 웹3 인프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훨씬 간편하게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고객들에게 그 교육을 장려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을 많이 수료하게 되면 마스터라고 하는 그 NFT를 발급을 해주고 거기 혜택을 붙여서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그걸 그 고객은 자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학력 위주도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네. 혹시 뭐 염두에 두고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지만 네네. 점점 클린해질 수 있는 사회를 덕분에 네.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 사회 다양한 곳곳에서 웹3를 경험한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말씀을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저희가 사실 앞에서 강행성을 좀 말씀드린 게 했었는데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my life with upton이라고 해서 저희 일상생활을 물론 웹3를 적용을 시켜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마케팅에서 출발하지만 여러 영역에서 웹3를 적용시켜서 고객들한테 편의와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는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좀 라이프에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었는데 아무튼 네. 아무튼 그건 좀 업튼과 함께. 네, 업튼과 함께. 아까 그 T1에서도 그 사례 얘기 주신 것처럼 그 저는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사실 어떤 좀 덕후 기질이 있으신 분들 같은 네네. 경우에는 좋아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덕후 분들은 늘 막혀 있는 게 더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상과 더 연결돼 있고 그 어떤 연결고리를 계속 찾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어떤 인증된 형태로 가질 수 있었을 때 어떤 무형자산의 형태로라도 했을 때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해보니까 저희 회사도 그 웹3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끝났을 때 그냥 인증서라고 할 만한 것들을 예전에 그냥 발급을 해드릴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안 거는 하셨어요? 네 업체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니 그 왜 그만했었나라고 하면 그걸 인증을 누가 해줄 거고 어디에서 책임을 질 거고 그게 위조되면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고민하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그 가볍게라도 한번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이렇게 유익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웹3를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 먼저 가본 자로서 네. 좀 꿀팁 이런 게 있을까요? 기존의 기업들이 어떤 서비스를 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리걸적인 부분도 그렇고 고객 경험도 그렇고 뭐 어떤 사업 효과도 그렇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검토와 시기가 좀 걸리는데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다소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부족하거나 뭐 하더라도 일단 서비스를 작게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속성이 이렇게 플랫폼의 사상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웹2의 플랫폼들은 모든 것을 그 주체가 되는 기업들이 정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혜택을 제공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웹3는 그렇지 않거든요. 유저와 모든 것들을 이제 공유하기 때문에 유저의 항상 반응을 캐치를 해야 되고 이익을 공유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비스를 먼저 부족하지만 좀 먼저 내고 그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을 물론 이제 회사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유저하고도 많은 소통을 하면서 같이 업그레이드 하는 요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이쪽에 그래도 2년 가까이 이걸 진지하게 그냥 검토만 하신 게 아니라 진행을 하시다면 사실 웹3 이 사업 쪽에서는 거의 고인물급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벌써요? 네, 네, 게 있기 아니, 때문에 2년 차의 고인물이면 여기는 지금 N년 차인데. 네. 뭐 거의 빙하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실적으로 이제 해본 입장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볍게 일단 시작을 하면서 만들어 가라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 팀장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그래도 2년간 끌어오시면서는 어떻게 보면은 분기마다 보통 이제 그 뭐 SK는 안 그랬겠지만 그 많은 경영진 분들이 해봐 해놓고 안 기다려주고 어떻게 됐어 물어보고 돈 언제 벌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이제 분기를 넘어오시고 또 1년을 넘어오시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그 실무자분들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리드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주실 수 있는 팁 같은 게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오늘 집에 좀 더 일찍 갈 수 있고 다음 달에도 웹3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실생활 팁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그 말씀을 좀 드릴까요? 사실 처음에 아까 대표님께서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도 내부를 어떻게 설득했느냐, 컨센서스를 어떻게 이루느냐 그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동안의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의 생각을
뭔가 정리를 해서 얘기해서 설득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 외부 생태계에 계신 플레이어들을 많이 활용하라는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서비스를 실제로 런칭하시는 분이든 많이 만나시고 얘기를 좀 하셔서 그 부분을 내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내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로컬 사례가 됐든지 글로벌 사례가 됐든지 이미 런칭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서 뭐 필요하게 되면 많이 만나기도 해드리고 그러면 훨씬 더 설득이라든지 컨센서스가 조금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거기 관련해서 제 생각에 하나만 덧붙여 보자면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이게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는 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성과가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반대로 또 경영진 분들 입장에서는 성과를 중간중간에 체크하고 싶은 마음도 좀 이해가 가고 하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좀 더 중단기적으로 생태계 내에 이제 다른 것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래도 작은 마일스톤들을 만들어가는 것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리고 다른 기업들을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제로 중간 과정들을 이제 넘어가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업튼 올해 어떤 것들을 좀 이루셨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업튼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저희 웹시리즈 지갑이 현재까지는 뭐 17만 명 정도 모였는데 연말까지는 뭐 30만 명 그리고 OK 캐시백 멤버십도 비슷한 숫자를 이룰 거고요. 참여사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프로젝트가 OK 캐시백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11번가의 명품 보증을 NFT화해서 하는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가 티켓 NFT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10월 달에 하는 T1가 하는 그런 프리퀀시 서비스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교육업체하고 하는 그런 교육 인증 서비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년에는 좀 뭐 개런적인 바람이긴 하지만 세 자리 숫자의 지갑 유저와 그리고 두 자릿수 이상의 참여사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참여사들도 네.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뭐 올해 컨퍼런스도 하고 하다 보면 관심 있는 곳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뭐 사기꾼들도 많았고 네네. 뭐 하는지도 파악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 일러라고 단정 짓는 곳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참여사들이 이렇게 온보딩 하는 입장에서 보시면 어떤 참여사들이나 아니면 어떤 상태나 어떤 준비를 하고 있거나 뭐 어떤 각도의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업튼이랑 지금부터 논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서비스의 영역은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 서비스에서 뭐 찐팬을 좀 원하거나 아니면 그 팬과 소통하고 싶은 뭐 커뮤니티라고 저희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니즈가 있는 곳들이 좀 적합할 것 같고요. 그런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뭐 리소스 문제도 많이 있을 텐데 저희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랑 하면 조금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참고로 그 지갑 업튼 스테이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안에 마켓플레이스와 커뮤니티 기능이 11월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거래를 활발히 일으킬 수 있을 거고 커뮤니티 기능도 그 안에 커뮤니티 방을 만들고 NFT를 발급받으면 그 고객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저희와 함께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예시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중견 스타트업이고 네. 제가 중견이니까 좀 뭐 규모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식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 한 몇십만 명 정도의 고객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건데 웹3 전혀 모르고 내부의 담당자라고 할 만한 것도 뭐 신사업 개발 아니면 디지털 전략실 같은 부서 정도밖에 없는데 관심은 있다라고 하면은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기웃기웃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토탈 솔루션 관점에서 좀 어프로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B2C를 하는 기업들은 다 그런 고민을 할 거거든요. 팬에 대한 팬을 만나고 싶고 팬들을 관리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그런 기업이라면 조금 핏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 생각에는 어떤 찐팬을 고민을 하는데
웹3를 접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그걸 가볍게 어떤 시작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무겁게 어떤 투자를 하기 전에 네. 이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분들은 뭐 많은 이제 연락도 해보시고 이제 논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헤비하게는 업체는 이제 큰 프로젝트 자체 멤버십을 만들어서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조금 이제 무거운 얘기일 것 같고 그 외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이 됐든 아니면 그 멤버스를 좀 제한하든지 해서 가볍게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OK 캐시백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서 템이라고 하는 걸로 혜택화 시켜서 그것도 충분히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세 가지 축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인철 팀장님과 SK 플래닛에서 진행 중인 웹3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블루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구독과 좋아요, 질문,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웹3에 대해서 더욱 상세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